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제롬 파월 의장의 사임설이 돌고 있습니다. 정말 사임설 맞는가? 그러면 그 배경은 무엇인가? 정말 사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 그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부터 말씀드리면 그 사임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첫 번째 질문. 이게 최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제롬 파월의 이 사임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정말 파월은 정말 사임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사임에 대한 오피셜한 어떤 확정적인 발표가 전혀 없었다. 그냥 소셜 미디어상의 루머에 불과하다. 라는 게 첫 번째 공식적인 입장의 답변이고요. 두 번째, 왜 사람들은 트럼프와 파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특히 트럼프가 파월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취했고, 그리고 사임하라고 압박을 취했고, 파월은 사임한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루머가 도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트럼프가 최근에 파월에게 말하기를 그가 더 기준금리를 인하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계속 해왔다. 근데 파월은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 현재 경제를 판단했을 때 누구의 정치적인 요구를 받고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미국 경제의 물가와 경기와 혹은 금융 안정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적절한 금리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지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무시한 채 그런 의견을 발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현장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이 연설의 성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연준이 국제금융국, 여기 자료를 보시면 IF, International Financ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시면 글씨가 너무 작죠. The Division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Finance. 그러니까 국제금융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도 각 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통화 발행을 준비하는 국이 있어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디지털 통화국이 있습니다. 그럼 이 디지털 통화국의 기념일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디지털 통화국이 창설된 배경과 그 디지털 통화국이 이뤄왔던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디지털 통화국이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냥 단순히 통화 정책의 수장인 것뿐만 아니라 금리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에 있어서의 수장이니까 그 수장답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보시는 것처럼. 먼저 잠깐 커멘트를 먼저 드린다면 일단 이 통화 정책의 수장으로서 현 수장으로서 파월은 무엇을 얘기했느냐? 피셔를 이야기했습니다. 피셔 전 부의장이죠. 우리가 그가 그리울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리울 것이다. 아, 스탠 피셔인데요. 스탠은 연준에서 우리의 동료였고 실제 파월과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또 국제경제학 분야의 거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또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대통령 자문관들, 셀 수 없이 많은 경제학자들 포함한 한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 사상가들에게 멘토이고 교사였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잠깐 참조로 피처 전 의장인데요. 부의장인데요. MIT 교수였고 제자 중에는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 또 ECB 전 총재죠? 마리오 드라기. 뭐 이런 또 그밖에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하버드대 맨큐 교수님, 맨큐의 경제학. 이들이 다 제자입니다. 이들을 키워낸 세계 거시경제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라고 이제 연설 중에 말씀을 하시고, 또 IMF 부총재도 역임하고,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도 역임하고, 또 2014년에서 17년 동안 연준 부의장을 지내고, 그때 이제 파월 의장이 이사였거든요. 동료였다는 표현을 거기서 합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거시경제학 책도 집필하고, 정말 뭐 우리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방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었던 뭐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공경심을 다해서 먼저 표합니다. 이 얘기는 잠깐 제가 뭐 여담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브레튼 우주 체제가 종식이 됐고, 그리고 통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 브레튼 우주 체제는 뭐냐면 미국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고, 그리고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었던 거. 그게 브레튼 우주 체제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해외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갖고 있다가 미국에게 그 달러를 돌려주면 바로 그 즉시 금을 돌려주는 이 금본위제 체제였어요. 근데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을 중단했습니다. 금, 금태환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불태환 화폐가 된 거예요. 그 브레튼 우주 체제가 이후에 이 달러 중심의 불태환 화폐 시스템으로 전환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태환이었다가 불태환으로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정책 운용 방식과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했다라고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깐 저의 화면을 좀 키우면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파월의 사임설이 돈 배경이 소위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에 트럼프와 파월이 만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금리 인하 압박을 취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면 나가라라는 식으로 좀 강한 압박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완전 비공개였거든요.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렇게 추정하는 과정에서 사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SNS 상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금리 인하 없을 것처럼 이야기됐다가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단행할 것처럼 얘기가 되니까 이제 유동성 장세가 오고 코인 시장에 열기가 불어올 것이다 라고 이제 일종의 루머가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제의 이 연설을 보면서 또 뭐라고 했을까요? 파월 연준 의장이 거봐라. 사임 여부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그러니까 사임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도 없었다. 이것을 보면 아무래도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거나 파월이 뭔가 통화정책의 근본 변화가 불러온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곧 사임을 알리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들을 또 SNS상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그건 일단 루머였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아, 통화정책국에서의 어떤 기념식에서의 리막스, 연설이 아니라 국제금융국 창설 75년 기념의 연설이었으니까 국제금융국 창설 기념 행사에 걸맞는 연설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할 자리가 아닌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해 가십니까?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여러 외국인 학생들이 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학생들, 중국 학생들의 모임에 제가 초대돼서 가요.
그러면 이제 중국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프랑스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뭐 역사적인 의미나 뭐 이런 걸 얘기해줘. 베트남은 베트남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프랑스 가가지고 중국 경제를 얘기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루머가 많아지니까 금리 인하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 가지고 또 다른 루머가 형성되는 어,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임 소식을 접하지 못했는데, 이 사임설이 돈다고 주변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이 비트코인 쪽에 연구하시는 한 디지털 경제학자가 사임설 도는데 이거 진짜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의 참여자들 사이에 많이 돌았던 루머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이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어떻게 사임이라는 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여부를 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통화 정책 관여. 일기 때도 계속 파월한테 금리 인하라 압박을 취해 왔었죠. 통화 정책에 관여했었습니다. 역시 유세 현장에서도 연준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통령이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 지금의 통화 정책의 독립성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당선되자마자도 나는 즉각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계속 트럼프 1기 때나 유세 기간 때나 트럼프 2기 때도 계속해서 통화 정책에 관여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해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5월 말에 파월을 소위 불렀죠. 회동했습니다. 물론 이 사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2017년 11월 회동 당시의 사진입니다. 이번 회동에 관한 그 어떤 사진도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회동이었죠.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안 하는 건 실수다라고 얘기하니까 파월은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는다. 그동안 파월은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정치적 고려를 안 하고 관세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관세 인상 여부가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모르니 두 가지입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1번. 두 번째,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지 아닐지에 대한 불확실성. 이 두 가지 요인의 투바이투 매트릭스가 형성되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당분간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한 채 이 상황을 지켜보겠다. 대략 5, 6, 7, 8월 정도는 지켜보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죠.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에 기초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누가 금리 인하 하라고 한다고 굳이 말씀드리면 이 재정정책의 수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켜보면서 이 정책 기조가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도 이루어야 되고 경기도 또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과를 지켜보면서 그 경과에 걸맞는 그리고 데이터에 걸맞는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게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인 거죠. 이게 독립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파월이 통화 정책 메커니즘상 굉장히 역사적인 그 FOMC 이후의 기자회견 멘트죠. 어, 사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파월이 뭐라고 했어요? 사임할 것인가? 사임을 요구할 것인데, 그거 not permitted under the law. 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법에 따라서 사임을 요구할 수가 없다. 사퇴를 요구할 수 없다. Not what? 잘 못 들은 거예요. Not what? 똑같이 얘기합니다. Not permitted under the law. 법에 의해서 이것은 수용되지 않는 일이다. Thank you.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임을 권유할 수도 없고 사임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말했고,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상 금리를 결정하는 위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위원이 7명인데 보드 오브 가버너가 7명이고 그리고 5명의 리저널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뉴욕 페드 의장 뭐 이런 식으로 해당 주별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12명의 투표 방식인데 이 중에 한 명이 파월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오해 없도록 말씀드린다면 마치 한국은행처럼 한국은행 총재께서 통화정책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 위원장 역할을 겸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금통위 위원장으로서 자리를 떠나게 요구를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한국은행 총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의장직을 잃는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전히 총재인 거예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6년 2월까지 임기가 유지됩니다. 그 안에 설사 의장직을 박탈할지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박탈할지라도 어떤 일을 벌일까요? 이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통화정책위원들은 그 독립성을 해치는 일에 강력히 경고하고 있고 설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의장직을 박탈한다 하더라도 다시 이 12명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의장직으로 투표로서 선임할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설사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완전히 의장직에서 박탈되는 한이 있어도 나머지 위원들이 더, 더 이런 행정부의 독립성을 위배하는 이런 헌법을 무시하는 이런 기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 거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달러의 신뢰도가 무너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배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사임을 실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런 액션을 그래서 절대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또 드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꾸준히 지금까지 말해 왔던 것처럼 적어도 연준 의장들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선배 연준 의장 앞에서 또 돌아가신 피셔 부의장 앞에서 또 많은 후배들 앞에서 많은 연준 위원들 앞에서 사임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위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사임은 어렵다. 사임은 있기가 어렵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임설이 돌 때도 그런 부분들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공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피셜 클럽을 런칭했죠. 그래서 매일 여러분과 글로써 말로써 굿모닝 마켓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여러분과 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월 월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지금 사칭 밴드, 사칭 카카오톡, 사칭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제 명의를 도용한 채로 사칭으로 불법 사기 행각을 좀 벌이고 있고 그것의 고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안타까운데 절대 그런 종류의 별도의 그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는다. 오로지 저는 유튜브 채널과 오피셜 클럽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특히 오늘과 같은 사임설과 같은 이런 일에 흔들릴 수도 있으실 텐데 흔들림 없이 건전하게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제 오피셜 클럽과 유튜브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피셜 클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고정 댓글 상단에 보시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KBS에 와서 잠깐 시간이 여유가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께 해당 분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